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아발란체 코인이 최근 체인이 멈추는 일이 발생했는데 체인이 멈춘다는 건 사실 큰일이죠.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반응이 있었고 아발란체는 이대로 끝이 날지 잠시나마 꿈틀하는 모습을 보여줄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윌 스미스가 토크쇼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나도 어릴 때는 참 병신 같았다. 내가 14살 때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 네트워크도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나 다행히도 병신짓도 방구석에서 혼자 은밀히 할 수 있었다라고 했던 윌 스미스의 어린 시절 같은 이야기. 아발란체가 딱 처한 상황입니다. 아발란체가 최근 블록 생성을 하지 못하고 체인이 정지돼서 약 1시간 이상 멍을 때린 적이 2번이나 발생을 했어요. 그로 인해서 3월 30일 날 예정되어 있던 코르티나 업그레이드 또한 4월 6일로 연기가 되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서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체인 정지는 아니었다라고 아발란체 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0에 가깝게 엄청나게 처리 기간이 길어졌을 뿐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정지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죽음도 어찌 보면 들숨과 날숨 사이가 엄청나게 길어졌다라고 우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그 시간 동안 서브넷 API에 접근이 불가능했고 수많은 사용자가 트랜잭션을 발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포인트는 수많은 사용자입니다. 정말 사용자 수가 많았다면 이렇게 조용할 리가 없었을 텐데 말이죠. 아무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리포팅조차 없었고 사람들은 그냥 오로지 아발란체의 가격에만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293개의 프로토콜과 23,000명의 이 많은 사람들 중 그 누구도 여기에 관심이 없었다는 점에서 마치 배드타운, 유령도시 같은 느낌을 받게 하죠. 아발란체도 머쓱했는지 우리의 핵심 D앱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기존 D앱은 사실상 선행 테스트 및 적합성 테스트 정도에 불과했던 것 인정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지만 진짜 제대로 아발란체의 성능을 완전히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 있거든. 나는 그걸 아발란체에서 발견하고 정말 놀랐어. 이건 마치 내가 원하는 D앱을 위한 최적의 장소였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발자는 도대체 어떤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어서 이런 오바를 한 건지 관련 내용을 공식에 올려둔 게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봤는데 바로 이 두 개의 프로젝트였습니다. 첫 번째 파이허브. 파이허브는 사람들의 행동 기반의 디파이 시스템 개발을 한다라는 건데 쉽게 이야기하면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실시간 학습을 해서 주인님, 디파이 농사 지금은 이게 제일 꿀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기능이에요. 공식 설명으로는 유저가 자신의 디지털 자산을 관리, 추적, 학습하고 시장을 학습해서 사용자에게 큐레이팅을 해주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리듬. 이건 최신 유행하는 알고리즘 기반의 AI를 만들고 큐레이팅을 하는 서비스인데 블록체인에 AI 기반의 하드웨어를 구축하기에는 비교적 후발주자죠. 그래서 이건 이렇게 AI에서 요청하면 네가 원하는 게 나올 것 같다를 알려주는 기능 뒤에 다오를 녹일 거라고 하네요. 체인의 성능이 좋으면 쓸 수 있는 곳은 정해져 있죠. 사실상 기승전 디파이입니다. 아발란체는 디파이 쪽에서 지속적으로 파이를 키우고 싶어 하는데 가볍게 평가를 해보면 첫 번째, 아발란체의 성능을 충분히 어필하고 빨아먹을 수 있는 주제이긴 하지만 여기에는 현재 악순환의 고리가 엮여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영상 뒤에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 아발란체에서도 이러이러한 기능이 있어야 하는데 없기 때문에 내가 아이디어 스케치 수준으로 선점은 해볼게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아발란체의 TVL은 코인 시장에서 7위에 랭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발란체의 TVL을 구성하는 녀석들이 굉장히 빈약해요. 제대로 성장을 하려면 이더리움처럼 최초 케이스가 되거나 트론처럼 스테이블 코인이라도 찍어내서 내부에서 계열사 밀어주기라도 해야 하죠. 물론 이게 좋다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연쇄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리스크도 존재하니까요. 결국 아발란체가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사실 지금도 본인들 것이 아닌 남의 것은 있긴 합니다. USDTE, USDCE와 같은 형태로 돌아가고 있어요. 아발란체 브릿지를 이용해서 변환을 할 경우 스테이블을 품을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쓸데도 없고 이득도 없는 브릿지에 유저들이 돈을 묶어둘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그나마 이 브릿지에 있는 일반 스테이블 코인들도 모두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 이게 아발란체의 총체적 난국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거의 유일한 수는 트론처럼 테더를 품고 있지만 자체적인 스테이블 코인을 별도로 발행해서 계열사에 디파이 자금이라도 공급해주지 않으면 아발란체가 업그레이드를 100번 1000번 해봐야 이런 시골 PC방에 고사양 컴퓨터를 넣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발란체는 어쩔 수 없이 알고리즘 스테이블을 발행해야 할 텐데, 과거 아발란체 설립자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UST만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 스테이블에 대한 잘못된 첫 단추를 인정하고 판을 새로 짤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거죠. 두 번째, 사은품을 뿌리는 겁니다. 에어드랍이나 파격적 디파이 농사 혜택을 주는 거죠. 후발주자지만 아비트럼 또한 에어드랍을 빌미로 TVL에 많은 자금이 몰렸죠. 그런데 이건 코인을 처음 런칭할 때나 가능한 것이라서 패스를 해야 합니다. 그나마 GMX, 탈중앙 거래소에서 조금 사용이 되고 있긴 한데 GMX는 기대 요소 중 하나일 뿐 아발란체가 처한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사이즈가 맞지 않죠. 아무튼 4월 6일은 아발란체의 업데이트 날입니다. 아쉽게도 아발란체는 분석 도구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다만 온체인 데이터를 이용해서 마켓 메이킹을 뒷받침하는 정황은 너무나도 확실하게 티가 납니다. 사실 제대로 된 프로젝트도 없는 주제에 말이죠. 아발란체의 일별 블록체인 현황을 보면 슈퍼 디앱이 생긴 것도 아닌데 블록 처리가 신박하리만큼 급격하게 늘었고 그때에 맞춰서 아발란체 가격은 움직였습니다.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신기하게도 아발란체 디앱 중 하나가 갑자기 폭발하거나 프로젝트가 문을 닫은 것도 아닌데 가스비 사용량이 급격히 감소한 시점이 있는데 이때는 루나 사태로 인한 문제로도 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디파이들의 활동이 줄었느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스비가 급격하게 줄었다라는 건 소수의 한두 개 그룹이 운영하던 모종의 프로그램을 중지시켜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발란체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술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순수하게 이 온체인 데이터와 시장 상황만을 이용한 분석으로 파악을 하기에 적합한 코인이다. 그리고 아발란체 내부적으로 무언가 공유돼서 팀원들이 뭔가 딴 주머니를 차는 정황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 내용은 아발란체 이벤트가 끝난 다음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발란체 체인이 멈췄다는 이야기가 뉴스 형태로 공유되고 했었는데 해외에서는 오히려 더욱더 반응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게 중요하지 속도가 얼마나 빠르고 느리고 어떤 장점이 있고 이런 내용을 비교적 덜 신경 쓰게 되죠. 오랜 시간 코인 시장에 있다 보니 기술과 가격은 절대 비례하지 않았었고 이 점은 많이들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준비가 되는 대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눌러놓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